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의 심상민입니다. 오늘은 한국형 삼축체계의 국제법적 검토라는 제목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형 삼축체계라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방 전략의 일부인데요. 처음에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국제법적인 정당화 사유, 정당화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것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지는 우리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가진 한국형 삼축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네, 우선 한국형 삼축체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형 삼축체계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제1단계는 킬체인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이 킬체인은 북한이 핵을 장착한 그러한 미사일을 우리나라를 향해서 발사한다는 명백한 징후가 있을 때 그 발사 원점을 우리의 미사일 체계를 통해서 공격하거나 투발선을 통해서 우리가 공격함으로써 그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그러한 전략을 말합니다. 그 제2단계로는 이제 한국형 미사일 요격 체계가 있을 텐데요.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하겠죠. 이미 미사일이 북한에서 발사가 되어서 우리나라 영토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다면 이것을 공중에서 요격하여서 그것이 실제적인 피해를 우리 국민과 우리 영토에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입니다. 다양한 고도에서 이러한 미사일 요격 체계를 저희가 갖추고 있는데 이것으로 미사일 방어를 실시하는 것이 함축체계 제2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영토에 북한의 미사일 핵을 장착하였든 아니하였든 우리 영토에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져서 우리 영토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정말 압도적인 우리의 투발 수단을 통해서 압도적인 대응 전략을 가지고 북한의 지도부와 군 수뇌부를 직접 겨냥하여서 공격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미사일 발사의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말합니다. 압도적인 수단을 가지고 대응한다는 점에서 그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형 삼축체계는 국제법상 자위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자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 헌장 제51조에도 나와 있고 관습국제법으로도 인정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내용은 타국을 향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공격을 받은 국가는 무력을 통하여서 그 공격을 격퇴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타국을 향한 무력 행사는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엔 안보리가 군사적 강제 조치를 결정하였을 경우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이 자위권, 이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자위권이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무력 공격이 발생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필요성, 그리고 발생한 피해 또는 발생할 피해와 공격하는 그 수단으로 발생시킬 피해에 대한 일종의 비례성이 또 인정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족한 그러한 무력 행사는 국제법상 자위권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국의 우리 국방 전략의 하나인 한국형 삼축체계가 과연 이러한 국제법상의 그 요건들을 갖출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말씀드렸던 킬체인이라는 것은 북한의 무력 공격이 임박하였을 때 저희가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무력 공격이 발생하였을 때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그런 고전적인 형태의 자위권 개념에는 들어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무기 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일단 무기가 작동을 시작했을 때 그것이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대응한다는 것은 너무 늦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국제법에서는 약간 개념을 완화해서 고전적 형태의 자위권이 아닌
이른바 예방적 자위권이라는 것도 정당한 자위권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방적 자위권이라는 것은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무력 공격이 임박하였을 경우에도 비례성 그리고 필요성을 충족하는 한도에서 정당한 자위권의 행사로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킬체는 바로 이 예방적 자위권의 개념에 들어맞는 정당한 자위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 공격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하였을 경우에 그 징후를 우리가 포착하고 장래에 발생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그 원점을 타격하는 것이 바로 이 킬체인인데, 말씀드린 대로 예방적 자위권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 발사된 미사일이 우리나라 영토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는 고전적 자위권의 개념에 정확히 들어맞는 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자체는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당한 자위권의 행사라고 할 것입니다. 제 판단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제3단계인 대량 응징 보복의 경우인데요. 대량 응징 보복은 일단 상대방의 무력 공격이 종료된 이후에 저희가 우리의 투발 수단, 우리의 무기 체제를 활용하여서 북한의 지도부와 군 지도부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급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국제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대량 응징 보복을 하나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고 이것이 실제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는 국제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과거에 냉전 시대에 상호 확정 파괴라는 전략을 핵 보유국들이 취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핵 공격을 받았을 경우 그 핵 공격을 가한 국가는 제2차 핵 공격 반격을 받음으로써 공격을 한 국가는 역시 공격을 당한 국가와 마찬가지로 절멸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경고함으로써 실제로 핵 공격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그러한 전략이 과거에 있었는데요. 심리전의 요인으로서의 그 상호 확정 파괴와 같은 것을 바로 이 대량 응징 보복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이것은 실행되기 전 단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의 심리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북한이 대량으로 핵을 장착한 미사일을 우리나라에 투발하여서 이미 막심한 피해가 우리 영토에 발생하였다면 이것은 하나의 전쟁 상태로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전면적인 무력 충돌 상태로 북한과 한국이 진입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국제법상의 무력 충돌에 관한 규칙들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우리의 무력을 사용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쟁 수행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대량 응징 보복은 전쟁 수행 행위로서 또 정당화될 가능성을 또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국제법적으로 완벽하게 합법적이기 위해서는 무력 충돌에 관한 국제법 규칙들, 예를 들어서 민간인의 보호, 그리고 군사시설 위주의 공격 등등의 그런 국제법적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형 삼축체계가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한 자위권의 행사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규범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이러한 국방 전략이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실질적인 그 효과를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인데 각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법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안보전략이라는 그 보고서를 백악관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함으로써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과 그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한 정당한 대응을 하나의 법률 문서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그 핵 무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는 핵태세 보고서라는 것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둘 다 법률적 의미를 가진 그런 문서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형 삼축체계는 국방백서에서 일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술적인 측면에서 그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설명만 있을 뿐 이것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그런 기술은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한국형 삼축체계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영문으로 된 법률 보고서를 하나 발간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가제로서 한국형 삼축체계 국제법 정당화를 영어로 번역한 Korean Three Pillars Strategy, Legal Justification이라는 그런 법률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각국에게 배포하고 우리의 삼축체계가 국제법에 합치되는 그러한 국방 전략임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한국형 삼축체계가 효과적인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응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미국에 우리가 정보를 지금 의존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일본도 또한 그 북한의 동향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는다면 우리의 삼축체계가 좀 더 기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에 기반해서 미국으로부터 정보, 정찰, 감시 자산에 관한 통한 정보를 받고 있는데 일본으로부터 역시 동일한 수준의 그런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라는 것을 저희가 체결했는데 이것의 종료를 두고 과거 정부에서 한때 홍역을 좀 치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아예 지금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한 흐력을 지금 정지한 상태인데 아예 그 종료 통보 자체를 철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그 유효기간을 조금 더 1년보다 좀 더 긴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그 핵을 재래식 전력으로 제어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핵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역시 핵 전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핵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핵 전력을 적시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적시에 전개 가능한 상태로 두는 그러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는 것을 두고 유사시에 미국의 핵 전력을 한반도 주변에 전개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정례화하고 좀 더 수시로 이러한 미국의 핵 전력을 전개를 보장하는 형태의 그러한 노력들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그 정책적인 공조가 잘 이루어져서 북한이 미사일 핵 도발을 할 경우에 즉시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좀 더 확실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이러한 전략 자산의 정기적인 배치, 정기적인 전개의 필요성을 계속 추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형 삼축체계에 관한 말씀, 그리고 한국형 삼축체계가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한국형 삼축체계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